4학년 7단원의 문제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서술형 평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1번 다음 글에서 감흥과 원격의 뜻을 짐작해보고 그렇게 짐작한 까닭을 쓰시오 했습니다. 짐작해봐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볼 수밖에 없죠. 따라서 까닭이라면 이제 앞뒤 문맥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라고 짐작의 까닭을 나타낼 수 있겠네요. 기억은 감흥인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첨단 종이로는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온도 감흥 종이가 있대요. 그렇다면 온도 감흥 종이, 감흥의 뜻이 뭘까?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해서 온도 감흥 종이라고 하는 거라면 온도를 얘가 느낀다는 거죠. 이 온도일 때는 지금은 이 온도니까 이렇게, 지금은 이 온도라면 이렇게 색깔이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즉, 이 부분,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온도를 느끼고 반응하는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니은은 원격인데 더욱 놀라운 것은 전자 신호를 이용해 원격으로 스스로 인쇄를 하고 지면의 인쇄 내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전자 종이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느낌은 종이와 같은데 컴퓨터 모니터처럼 언제든지 새로운 신호를 보내면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인쇄할 수도 있고 멀리서 무선 신호로 내용을 바꿀 수도 있대요. 멀리서 무선 신호로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스스로 인쇄를 한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멀리서 조종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답을 적어볼까요? 감흥에 짐작한 뜻은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것으로 적어봤고요. 그렇게 짐작한 까닭은 감지할 때 감과 응답할 때 응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와 같이 까닭을 써봤습니다. 원격의 뜻을 짐작을 해보면 거리가 떨어져 있음으로 짐작해 봤고요. 그렇게 짐작한 까닭은 뒷부분에 멀리서 무선 신호를 보낸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와 같이 짐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짐작을 해보거나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짐작한 까닭을 적어서 짐작한 뜻을 알맞게 적어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살펴볼까요? 밑줄 친 요일의 뜻을 쓰고 요일에 포함되는 낱말을 모두 쓰시오 했어요. 수아야,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알지?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일의 뜻, 무슨 뜻일까? 요일은 일주일의 각 날이에요. 그쵸? 일주일의 각 날. 그러면 요일에 포함되는 낱말은 뭘까? 일주일의 각 날이 요일의 뜻이니까 일주일의 날에는 뭐 있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요일의 뜻이 일주일의 각 날이니까 요일에 포함되는 낱말로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적으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도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뜻을 잘 모르는 낱말을 정하고 여러 사전에서 낱말의 뜻을 찾아 쓰시오 했어요. 사람마다 뜻을 잘 모르는 낱말은 다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낱말 적어주시고 어떤 사전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낱말의 뜻은 무엇인가 찾아서 적으면 정답입니다. 읽어볼까요? 화성은 중세 이전에도 하늘을 관측하던 과학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천체였다. 화성은 밝게 빛나는 붉은 별이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다. 1976년 미국의 바이킹 우주선이 화성에 착륙해 표면의 모습을 지구에 알려주었다. 화성의 표면은 삭막하지만 군데군데 강줄기가 마른 것처럼 보이는 곳도 있었고 북극에는 두꺼운 얼음처럼 하얗게 보이는 부분도 있었다. 자, 우리 친구들 뜻을 잘 모르는 낱말 2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먼저 첫 번째 낱말로 중세 찾아봤어요. 중세. 자, 중세라는 낱말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사전이 좋을까?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서 찾으면 좋겠죠. 낱말 뜻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은 인터넷 국어 사전을 찾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국어 사전. 괜찮죠? 자, 인터넷 국어 사전을 찾아서 중세 낱말의 뜻을 찾아보면 역사의 시대 구분의 하나로 고대에 이어 근대에 선행하는 시기와 같이 낱말 뜻을 쓸 수 있네요. 자, 두 번째로는 또 어떤 낱말? 선생님은 여기 관측이라는 낱말 있죠? 그래요. 관측이라는 낱말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역시 낱말 뜻이기 때문에 어떤 사전을 찾을 수 있을까? 국어 사전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 사전. 국어 사전에서 관측을 찾아보면 낱말의 뜻,
육안이나 기계로 자연현상, 특히 천체나 기상의 상태, 추위, 변화 등을 관찰해 측정하는 일 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이 글에 나오는 낱말이라면 어떤 낱말이든지 괜찮습니다. 뜻을 잘 모르는 낱말 정해서 어떤 사전에서 각각의 뜻을 찾을 수 있을지 여러 사전의 종류를 떠올려서 적어보고 그리고 각각의 낱말 뜻을 알맞게 적어주면 되는데 이 글에 나오지 않은 낱말을 찾았어요. 그렇다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꼭 이 글에서 찾는다는 건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밑줄 친 진화의 뜻을 짐작해보고 사전에서 뜻을 찾은 뒤에 그 낱말을 넣어 짧은 문장을 만들어 쓰시오 했어요. 자, 여기 진화라는 뜻이 나오죠. 낱말이 나오죠. 인간은 지구의 막내예요. 최초의 생명이 수십억 년에 걸쳐 다양하게 가지를 뻗으며 진화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난 생물의 한 종일 뿐이죠. 그랬습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다양하게 가지를 뻗으며 진화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생명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짐작한 뜻으로 다양하게 가지를 뻗으며 발전하는 과정에서 발전이라고 적어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 낱말의 뜻, 진화의 뜻은 무엇인가? 사전에서 뜻을 찾으면 생물이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발전하는 것하고 뜻을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진화라는 낱말을 알맞게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나는 달팽이의 진화 과정을 공부해보고 싶습니다와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진화의 뜻이 생물이 간단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발전하는 것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알맞게 적절하게 문장을 만들어야지 진화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진화라는 낱말을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 나는 진화를 먹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면 낱말을 사용했어도 전혀 뜻을 생각해 봤을 때 문장이 좀 어색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점수가 좀 깎일 수 있습니다. 낱말의 뜻에 알맞게 문장을 만드는 것 잊지 말아야겠네요.